마치면서요, 특허 실무적인 내용 간단하게 하나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특허 제품 확인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 특허 제품 확인서가 어떤 거냐면은 특허권자가 생산한 제품이 자기가 특허를 받은 그 특허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인 것을 확인해주는 그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 특허 제품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그 조달청에 제품 등록을 할 때 우수 제품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것이 특허 제품인지를 확인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가점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타의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서 특허권자의 제품이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인 경우에 또 이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실무상 꽤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특허를 받고 나서 제품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아니 제품을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생산한 제품이 특허 제품인지를 막상 확인을 받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특허 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특허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하면은 이걸 특허 공보라고 했을 때, 특허 공보에는 발명의 설명 부분도 있을 테고 도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허 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특허 공보 안에 특허 청구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청구 범위의 청구항이 청구항 1항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이 청구 범위에 어떤 기술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이 오겹 지우개를 특허를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오겹 지우개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이 청구 범위에 청구항 1항에 기재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손잡이를 제가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울 수 있는 부직포가 있어요. 이걸 이제 속어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은 이 속어부와 이 손잡이부 사이에 그 완충 부재가 있어요. 탄성 재질을 갖는 이거를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특허를 이렇게 받은 경우에 이후에 특허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특허 제품을 이렇게 생산을 했어요. 예. 그럼 얘하고 얘는 지금 어때요? 조금 달라요. 예, 색상도 다르고, 그리고 디자인도 좀 다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재료 이런 것도 좀 다릅니다. 여기 지금 완충 부재가 얘는 고무 패드인데 얘는 지금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얘는 특허받은 제품 오겹 지우개라서 여기 지금 이 부직포가 여러 개의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한 겹입니다. 단일 겹이에요. 그럼 이 제품,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이게 특허 제품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A가 뭐라고 그랬죠? A가 손잡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손잡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B가 뭐라고 했습니까? B가 속어부라고 그랬어요. 속어부가 여기 좀 있습니다. 그리고 C가 아까 완충부재라고 했는데 여기 좀 완충부재가 있는 거죠. 즉, 이 청구항 1항의 그 구성들이 이 제품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특허 제품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여기 A, B, C 말고 또 추가의 내용을 기재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부직포가 여러 개의 겹으로 되어 있는 구성, 이걸 D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와 같이 D까지 추가해서 특허를 받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제품은 A, B, C가 그대로 있고 D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여러 겹으로 되어 있죠? 특허 제품이에요. 그런데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여기 지금 D가 없죠. 여러 개의 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허 제품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받을 때 이건 이제 D는 하나의 예시인데 이 D를 청구항 1항에 넣을지 빼줄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D라고 하는 구성이 들어감으로써 특허를 받기는 좀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개의 겹으로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제품의 우수성이 있는 거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항상 깨끗하게 이 소고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특허 제품인지를 확인받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든 경우에 특허 제품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D를 뺐다라고 하면 특허를 받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언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 많이 없잖아요. D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압력이 전달되는 구조만을 가지고 특허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원을 설득하기도 아무래도 좀 어려웠을 테고 특허를 받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특허 제품 확인서를 이런 경우에는 이 둘 다 발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D처럼 특허를 받음에 있어서 즉 진보성을 인정받음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들을 여기에다 추가로 기재하거나 말거나 이건 이제 선택적인 사항인 것인데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이 기술을 잘못 이해해서 실수로 만약에 여기다가 D가 아니라 이 케이스의 재질 또는 형상을 한정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색상을 한정을 해서 이걸 회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형상을 한정해서 사각형, 손잡이 이런 기재를 만약에 청구한 1항의 기재에서 특허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은 이 발명의 본질하고는 상당히 무관한 요소들이거든요. 부수적인 것들이죠. 특허를 받음에 있어서 기여를 하는 것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품의 기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청구한 1항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를 할 때 이 기술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특허를 받았다. 그러면 특허를 받았다고 좋아하겠지만 나중에 특허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을 받을 때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구현이 안 돼 있으면 특허 제품이 아닌 것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다른 재질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이거 꼭 사각형의 손잡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타원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게 특허 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을 잘 이해하고 청구 범위 작성에 그리고 청구 범위를 심사 과정에서 보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